저는 토마스 브링커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앞둔 55세 교장 선생님이죠. 평생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는 제 성격은 학교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지나가면 등이 저절로 펴진다고 농담했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제 딸 마리의 초대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공항 풍경과 정돈된 시설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마리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공항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확한 발음과 친절한 태도로 저를 안내했죠.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신속함이었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며 첫 방문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만나러 왔어요 라고 말하자 심사관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인사했죠. 짐을 찾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무언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곤 했는데 여기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했죠. 짐을 찾자마자 출구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마리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3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죠. 마리와 함께 공항을 나서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청소 로봇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한 노인이 길을 잃은 듯 했는데 즉시 공항 직원이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빠? 여기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함이 있어요.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독일도 못 따라가겠구나. 라고 말하자 마리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마리가 말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려면 대중교통이 최고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항철도로 향했고 제 서울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깨끗한 플랫폼과 정확한 시간표,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마리는 교통카드를 건네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찍으면 돼요. 독일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니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강요가 아닌 배려의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해요. 마리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대중교통 환승은 늘 스트레스였죠.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하자 모든 안내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4호선을 타야 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한글로 된 안내판을 이해하려고 했죠.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갑자기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놀라서 마리를 쳐다봤고 마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년은 말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켰고 플랫폼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자 소년은 수줍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마리, 저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 있니? 궁금했죠. 마리는 아마 혼자 등하교하는 중일 거예요. 여기선 아이들도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지하철은 더 놀라웠습니다. 각 역의 안내방송, 디지털 안내판,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되었죠. 독일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마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혼잡한 시간대였음에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줄 서는 문화,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배려, 시끄럽게 통화하지 않는 매너까지. 제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도와주려 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마리의 동네에 도착해서 지하철역을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고 역 직원이 우산을 건네줬어요. 반납함에 돌려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낯선 이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문화, 이것이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을 구경했는데 갑자기 마리가 아빠, 저기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진 청년을 돕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재빨리 모여들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119가 도착했고 신속하게 청년을 병원으로 이송했죠.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질서와 감동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서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마리의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공간이 활용된 원룸이었죠.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빠. 마리는 키패드에 번호를 입력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열쇠로 문을 여닫거든요. 실내로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이에요. 불 꺼줘라고 말하면 꺼져요. 마리의 설명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끼니 마치 따뜻한 담요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피로를 풀기 위해 샤워를 하는데 욕실 곳곳에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수건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는 작은 라벨로 구분되어 있었죠. 욕실 거울엔 아빠 사랑해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얼마나 제 방문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마리는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과 국, 여러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반찬은 이웃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독일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이웃과의 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맵고 새콤한 맛이 입안을 강타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더군요. 독일 사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맛이네. 마리는 웃으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마리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죠? 먼저 근처 동네를 구경하고 10시쯤 학교로 오세요. 마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고 조깅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였죠. 용기를 내어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외국인이 낯설 텐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확실히 전해졌죠.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도시락 종류가 많았죠. 점원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저에게 추천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국 음식.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어요. 근처 공원에는 노인들이 모여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손짓하며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물병을 나눠주셨고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독일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건넸죠. 돌아오는 길에 마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정성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마음의 도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마리가 근무하는 국제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마리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죠. 아빠,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독일에서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다른 나라의 학교를 방문하는 건 항상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학교 건물로 들어서자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밝은 색상의 벽면,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한 복도, 모든 곳에 식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대체로 기능적이고 단조로운 편인데 이곳은 마치 살아있는 생태계 같았죠. 우리 학교는 한국식과 서양식 교육을 혼합했어요. 마리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기술이 접목된 수업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교실에는 디지털 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영어 수업을 참관했는데 놀라운 점은 학생들의 적극성이었죠.
질문을 던지면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고 토론은 활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보통 수업 중에 조용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리는 웃으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쉬는 시간에 한 장면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좌절하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죠. 교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마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급식 시간은 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식판을 받은 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음식의 품질도 독일 학교 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균형 잡힌 식단, 매일 바뀌는 메뉴, 심지어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까지 있었죠. 우리 학교 급식은 미슐랭 수준이라고 학생들이 농담해요. 마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급식을 맛본 후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방과 후 활동도 다채로웠습니다. 로봇공학부터 전통예술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마리의 동료 교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학교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 가치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더 유기적으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마리에게 물었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한국 전체의 모습인가?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변화하는 과정이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보다 오늘 하루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교육은 문화와 사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혼자 아침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아직 어둑한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마리가 이곳이 가까워서 아침 운동하기 좋다고 했거든요. 걷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이들, 심지어 요가를 하는 그룹도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영어로 외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죠.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이어가는 노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장권영 씨는 대학 시절 독일에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당시 독일에서 배운 질서와 체계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되었네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독일을 앞서가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 씨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지만 우리의 강점은 빠른 적응력이죠. 산책로를 지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장 씨가 따뜻한 커피를 사주셨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생활의 중심이에요. 은행 업무부터 택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죠. 장 씨의 설명을 들으며 이러한 편리함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걷는데 분실물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두고 가요.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장 씨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독일이라면 보관함에 열쇠라도 있을 텐데 여기선 그냥 열린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가져가지 않나요? 제 질문에 장 씨는 웃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믿고 살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기반이니까요. 걷다가 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없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돈을 놓고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실제로 손님들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은 동전이 부족한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돈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장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정의예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연결감이죠.
그 순간 저는 감시 없는 사회에서의 신뢰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규제가 아닌 사람들 간의 신뢰로 유지되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의 도시이지만 그 기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가 말한 한국적 가치였을까요? 오후에 마리가 퇴근한 후 우리는 대형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독일 맥주도 살 수 있어요 라는 마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죠. 마트에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독일의 슈퍼마켓보다 훨씬 크고 품목도 다양했어요. 카트를 끌고 다니는 동안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고 진열대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 직원들은 매우 효율적이에요. 물건이 떨어지면 즉시 채워넣거든요. 마리의 설명이 이해가 갔습니다. 식품 코너에서는 다양한 김치와 반찬이 포장되어 있었어요. 혼자 살아도 집밥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마리는 이런 편리함이 바쁜 현대인의 삶을 지탱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편이라 이런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마트 한쪽에는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식사 후 자신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 다음 사람을 위해 배려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지만 여기는 더 철저하네요. 제 말에 마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상품을 스캔하는 직원, 정확한 포장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결제 방식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에요. 마리의 설명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손목시계로 결제하는 사람도 보였죠. 독일은 아직도 현금 문화가 강한데 이런 모습이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마리가 안경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빠, 새 안경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보통 1~2주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니 의아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상담해 주었고 제 시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다양한 안경테를 추천해 주었는데 독일 브랜드도 있어서 놀랐죠. 독일 안경이 품질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라는 말에 은근히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안경테를 고르고 렌즈 옵션을 선택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어요. 20분이요? 20일 아니고요? 마리와 직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20분이면 됩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8분 후 문자가 왔어요. 안경이 준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경점으로 돌아가자 완성된 안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착용해보니 시력 교정이 완벽했고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어때요, 아빠? 한국의 빠른 서비스에 놀라셨죠? 마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성이 숨어 있군. 직원은 안경 관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작은 선물로 안경 클리너도 주었어요. 길을 걸으며 새 안경으로 서울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어요. 이제 서울의 진짜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말은 단순히 시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섬세한 정성과 배려가 있었거든요. 마리는 한강공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과 주변의 공원이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놀랍죠? 마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무작정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죠. 서울은 속도와 세심함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아요.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년 살아오면서 많은 도시를 방문했지만 서울은 분명 특별했습니다. 마리는 오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존경하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교육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궁금했지만 마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 자리한 찻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리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신사가 앉아 계셨죠. 박민준 선생님, 제 아버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마리의 말에 박 선생님은 일어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토마스 브링커 선생님? 제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에 저도 놀랐습니다.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인가 싶었죠.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1985년 독일 뮌헨 대학에서 저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약 40년 전 제가 젊은 교사였을 때 뮌헨 대학에서 교환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온 열정적인 학생이 있었죠. 박민준 학생. 정말 그 박민준 학생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젊은 한국 학생이 이제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학생이었군요. 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중 한 분이셨어요. 브링커 선생님의 수업은 제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독일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교사가 되었고 결국 교장까지 되었다고 했어요. 브링커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정과 학생에 대한 존중이 제 교육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국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브링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이제 우리도 실천하고 있죠. 대화 중에 박 선생님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40년 전 뮌헨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학생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항상 간직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는 기억이니까요. 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빠,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학생과의 만남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 선생님은 자신의 교육 철학이 어떻게 한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브링커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했어요. 초기에는 저항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제 제자들 중 여러 명이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국적은 다르지만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학생들을 향한 사랑은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제가 심어준 작은 씨앗을 한국이라는 다른 토양에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영향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꾼 것이 수많은 다른 학생들의 인생까지 바꾸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브링커 선생님, 당신은 제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5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마리는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침 일찍 출발해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사이로 녹지대가 보였죠. 서울은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제 말에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발전 속에서도 전통과 자연을 소중히 여겨요. 그게 이 도시의 매력이죠.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인데도 질서정연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죠. 점심은 한국 전통 한정식이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과 정갈한 주요리,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한 상에 차려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는 나눔과 조화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마리의 설명처럼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쇼핑몰과는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시장 특유의 냄새,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떡을 맛보라며 건네주셨어요. 맛있죠? 할머니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마리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저와 대화하려 노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배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밤이 깊어갈 무렵, 마리와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빠, 서울은 어땠나요? 마리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도시는 사람의 품격이 다르다. 제 말에 마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기술과 효율성만 봤다면 서울은 그저 또 하나의 현대 도시일 뿐이었겠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 이상이었어. 사람들 사이의 배려,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 마지막 밤,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라면을 사서 마리의 집에서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한국식 야식이에요. 서울 사람들의 밥문화죠. 마리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첫날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 마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리,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야. 마리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더 이상 무엇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니까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배움은 은퇴를 앞둔 지금 찾아왔습니다. 한 학생에게 심어준 작은 씨앗이 반세기가 지나 다시 저에게 큰 가르침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도시의 모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 남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했던가요? 제 중얼거림에 옆자리 승객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인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서울, 그 도시는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꿈이 세대를 넘어 다른 나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놀라운 도시의 품격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